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폭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삼성전자 반등 나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적군의 공격으로 다들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모두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그나마 데미지가 덜할 걸로 보이지만 단기 투자자나 중기 투자자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A라는 사람의 지갑에서 B라는 사람의 지갑으로 돈이 이전되는 게임이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게 되고요. 스마트한 단기 투자 개미와 장기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찐 장기 투자자들은 솔직히 마음 깊은 곳에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도 장기로 가져가긴 할 거지만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외제차 한 대 값 정도 이상으로 증발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가가 빠지는 것을 사람의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 어쨌든 벌어진 일은 받아들이고요. 계속 걱정하고 우울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다시 기운을 차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가장 큰 다행은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밖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라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빠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쵸? 외국인들이 어떤 불안 요소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흥국 시장인 한국에서 돈을 인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뺀 게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로부터 다양하게 돈을 인출해 나갔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단체로 엎드려 뻗쳐를 해서 몽둥이를 맞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억울해할 것도 없고요. 쪽팔릴 것도 없고 의기소침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맞은 지금 이 순간은 많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픈 것이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학생이 가장 맷집이 좋기 때문에 몽둥이를 맞아도 그나마 다른 학생이 느끼는 데미지보다는 훨씬 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 주주님들은 지금 빠지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고 아플 수는 있지만 훌훌 털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 내면을 보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업 내면을 보고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신흥국 시장인 한국에서 돈을 인출해 나갔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해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파고파고 들어가면 핵심 원인은 인플레에 있겠습니다. 모든 근원이 지금 인플레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은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은 공식적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언제 실시할 거라고 했죠? 그쵸? 12월에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퍼링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거나 뒤로 밀거나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바로 인플레가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이 미친 듯이 지속게 된다는 징후가 포착이 되면 금리 인상이 예정보다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자산시장은 급속히 위축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쇼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인플레가 오고 있는데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도 있었고요. 탈탄소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역대급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니 인플레가 하늘을 찌르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금리 인상의 공포가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심리적으로 쫄게 되고요. 금융시장에 어떤 호재도 먹히지 않고 악재에 너무 민감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다 보니 몸살이는 플레이를 하는 일환으로 신흥국에 뿌려놨던 자금을 걷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리스크를 감내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특정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뿌려놨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가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 것 또한 인플레 시기가 도래했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데요. 통상 금과 비트코인은 인플레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보다 위상이 좋아지면서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요. 미국 연준부터 시작해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한국, 일본, 유럽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제는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보다도 비트코인이 인플레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더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비트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리면서 하루에도 수십 프로씩 오르는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은 커플링이었는데요. 인플레가 점점 심해지면서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점차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면서 일반 대중들도 리스크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으로 슬슬 갈아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외국인들에게 조급함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개인이 매도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많이 빠진 자체적인 이유를 보자면 공매도 세력이 삼성전자에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또다시 공매도를 쳐버리니까 주가가 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개미들도 일부는 놀라서 던지는 개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개인들의 매수 세력이 세력의 매도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고 개인들의 신용융자 물량까지 반대 매매로 청산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쳐놨으니까 언젠가는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삼전의 사업은 매우 견고하니까 이번 소나기만 잘 피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폭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거 해결되면 삼성전자 반등 나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